도표 같은 경우는 도표에 많이 나오는 문법 표현이 있어요. 특히 비교, 배수사 이런 식의 표현들 때문에 틀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긴 한데 그건 잠시 후에 또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사실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두 문제가 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건 여기 세 번째 의미. 이 의미가 뭐냐? 밑주친 문장, 밑주친 표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이런 정도 난이도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난이도로 따지자면 얘가 어려워요. 21번에 나오는 얘가 조금 어려워. 근데 또 이게 이런 게 있어.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나오는 요 의미 문제는 사실은 그 표현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표현 자체가 flexibility 이렇게 나왔다. 유연성. 그러면 획일성에 대한 이야기일까?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일까?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 식이야. 그래서 그 단어만 보더라도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별로 안 어려운데? 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요게 평가원 모의고사 그러니까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고3 거 일로 가면 난이도가 확 높아져요. 왜냐면 그 표현만으로는 답이 안 나와. 글 전체를 읽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답을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라서 요거는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됐죠?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고 76번을 볼게요. 76번. 자, 일치 불일치부터 잠깐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우리나라에 지금 영어 시험이 되게 많아요. 좀 되게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토익도 있고요. 토플도 있고요. 요즘에 IELTS도 많이 봐요. IELTS라고 영국권에서 공부하려고 이제 공부하는 IELTS도 있고, 또 뭐 있지? 이것저것 많아요. 여러 가지. 오픽 그런 것도 있고요.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제 수능도 그런 시험들에 비해서 역사가 아주 짧지는 않습니다. 이 수능도 꽤 오래된 시험인데 이 일치 불일치 문제는 초창기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토플이나 탭스에 나오는 이 유형이잖아요. 일치 불일치 유형은 보기의 순서랑 본문의 순서가 약간 어그러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순서가 약간 달라지는 경우들도 왕왕 있긴 하거든요. 근데 수능에 나오는 이 일치 불일치 문제는 보기의 순서와 본문의 순서가 100% 일치해요. 이 순서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 무슨 뜻이냐? 무조건 이건 내가 틀린 그림 찾기라고 그랬잖아. 틀린 그림을 찾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원본이 있어야 돼. 원본이 있고 복사본을 보면서 같아 달라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무조건 여기를 먼저 보세요. 보기를 무조건 먼저 보시라. 오케이? 보기를 무조건 먼저 보시고 그걸 찾는 거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잖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 한 5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를 가지고 여기를 찾는 거죠. 여기를 읽고 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부터 읽고 나서 본문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왜냐하면 내가 본문 쫙 다 읽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보고 여기를 찾다가 맞다. 이 얘기가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나? 다시 읽고 이런 짓을 할 거예요? 그런 짓을 할 건 아니니까 무조건 어디부터? 본문부터. 여기 보기부터. 보기를 먼저 보시고 선지를 먼저 보시고 그 선지에서 각각의 1, 2, 3, 4, 5번 선지에서 특징적인 걸 찾으세요. 그 특징적인 걸 찾으시고 그 특징을 여기서 찾으시면 된다. 그래서 보기에 선지에 숫자가 나오면 되게 고마워요. 특히 연도 이런 거 나오면 땡큐. 왜냐면 되게 찾기가 쉽거든. 요거 여기 있네? 이렇게 찾기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고유명사. 이런 고유명사들이 나오는 경우에도 땡큐. 왜냐면 그 고유명사를 보고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 됐죠? 다시 여기 먼저 보시고 찾으시라. 알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런 실수만 안 하면 돼. 이런 문제를 가끔가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런 문제를 틀리는 사람의 특징은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세요. 오케이. 1번. 일치하지 않네. 일치하네. 2번. 일치하네. 3번. 일치하네. 3번. 이해돼요? 일치하는 거 찾는 건데 일치하지 않는 거 찾고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건데 일치하는 거 찾고 이런 짓을 하거든요. 가끔 이런 바보 짓을 하니까 그런 부분만 실수하지 마시라. 됐죠? 오케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개인적으로는 모의고사 저번에 한번 말했었는데 모의고사 시뮬 이렇게 모의고사 한 회분을 다 풀 때 얘네들을 뒤쪽에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쫓길 때 시간이 쫓겨가지고 막 어떡하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런 문제를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면 리스닝을 하면서 풀기에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리스닝 듣다가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쓰고 돌아와서 여기까지 하고 나서 띵동 3번 했을 때 끊고 넘어가도 되죠.
흐름이라는 것이 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문제 풀 때, 그 리스닝 같은 거 할 때 이런 문제를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유형 정도다라는 거죠.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볼게.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대유행을 했다.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베트남. 그리고 여기 중국. 이렇게 나오고요. 독립했을 때 유행을 했다. 이런 정도 이야기들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첫 문장 봅시다. Although the song tradition known as Katru or 햇다오 라고 알려져 있는 song tradition, 그 노래에 대한 전통이 dates back centuries, 몇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긴 하지만, 잠깐 도우, 여기 although 나왔습니다. 우리 이거 뭐라 그랬어? 이런 거 양보라고 했잖아. 그럼 앞부분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저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뒤로 바로 갈게요. It became all the rage. all the rage. 근데 너희가 알고 있는 rage라는 단어는 뭘로 알고 있어요? rage? range. 이건 rage. 너희가 알고 있는 rage는 뭐예요? 분노, 경로. 아마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rage 이렇게. 근데 사실은 rage라는 분노와 경로인데 이게 뭐냐면 확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감정이 확 동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확 변화. 이렇게 본다면 이 레이지가 여기 대유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유행을 하였습니다. 언제? 사실은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지역만 중요했었는데 여기 when the Vietnamese regained their independence from China. 여기 나오네. Vietnamese. 베트남 사람들이 regain their independence, 독립을 얻어냈습니다. from China, 중국으로부터요. 1번 통과. 괜찮죠? 2번으로 갈게요. 젊은 여성 가수와 관련된 전설을 갖고 있다. According to legend. 여기 레전드. 레전드 여기 나오네요. 전설. 근데 a beautiful young female singer. 여기까지. 2번 통과. 됐죠? 3번으로 갈게요. 3번 보니까 흔히 유명한 시에서 노랫말을 가져오곤 했다. 오케이? 잠깐만. 그 레전드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뒤에 보니까 A dove charmed the animal with her song of the verdant countryside and the way of life in the village. 이걸 굳이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냐고요. 없다고. 여기 나오는 사실은 verdant라는 단어들이나 아니면 다른 건 별로 어려운 게 없네. 여기 verdant 이런 단어 사실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 뒤에 넘어갈게. 뒤에 보니까 fascinated by your voice.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그 젊은 여성 가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었으니까 필요 없어. 그냥 바로 가면 돼. The soldiers were encouraged to drink until they became incapacitated and could be pushed into the river and drowned.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다 전설에 대한 이야기였을 뿐이야. 필요 없어. 해석할 필요도 없어. 바로 다음. 이거 뭐만 찾으면 돼? 여기 유명한 시에서 노랫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뒷문장이 뭐야? The lyrics 여기 나오죠. The lyrics 가사. The lyrics of Katru are often taken. 이게 종종 취해졌습니다. 어디로부터? From famous poems. 아주 유명한 시에서 차용되었습니다. 3번 통과. 됐죠? 뒤에 and are traditionally sung by a woman. 이건 필요하지 않은 내용. 필요 없죠? 4번으로 갈게요. 가수는 핫노이와 구이스라고 하는 리듬을 익혀야만 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the singer has mastered a whole range of singing style. 이 singing style 자체, 광범위한 singing 스타일을 마스터해야만 했는데 it's differentiated by its popular rhythm such as 핫노이, similar to speech, and go through a more formal style, akin to a written letter. 여기까지. 여기 보니까 사실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뭐 스피치랑 비슷한 것이건 아니면 more formal, 공식적인 스타일, 예를 들어서 뭐 written letter랑 비슷한 이런 말들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핫노이 그리고 구이스 이런 것과 같은 특별한 리듬에 의해서 특정 지어지는 차별화되어지는 싱잉 스타일을 마스터해야만 했습니다. 결국에 저걸 마스터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4번까지 통과. 괜찮다. 됐죠? 5번 가죠. 유네스코에서 세계 무형유산 지정을 위해 심사 중이다. 가볼게. This attractive genre has undergone a strong revival in Hanoi in recent years. 최근에 베트남 하노이 지역에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And was recognized by UNESCO as a form of intangible World Heritage in 2009. 2009년에
intangible, tangible 하면 손에 쥘 수 있는 거죠. intangible, 손에 쥘 수 없는 거니까 무형 세계문화재, 세계 무형 문화재의 형태로서 유네스코에 의해서 was recognized. 여기서 인정을 이미 받았습니다라고 되는 거죠. 됐습니까? 심사 중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니까 5번이 정답이 된다고요. 됐죠? 이 유형을 우리가 더 많이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 딱 요 정도죠. 다시 보기 읽고 찾고 보기 읽고 찾고 요것만 해보시면 된다. 됐죠? 한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다음 문제 17번 요거 답을 써보세요. 답을 골라보세요. 보기 먼저 읽으시고 보기 읽으시고 답을 찾고. 자, 답 확인해 볼까요? 성원 몇 번? 3번. 3번이죠. 3번 보니까 박사학위 논문. 사실 여기서 이런 거 보면 되죠. 박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이 형편없다라는 비난을 받았다. 형편없다. 한번 가보죠. 어디에 있냐면 박사학위 논문, PhD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여기 PhD thesis 이렇게 나오죠. thesis라고 하면 이게 논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결론이 was radical, 굉장히 급진적이었어요. 너무 급진적이야. but 너무 급진적인 걸 이렇게 말했다는 건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겁니다. but 그러나 astronomers later called her work. 이 천문학자들이 나중에 그녀의 작품을 어떻게 undoubtedly the most brilliant PhD thesis ever written in astronomy. 천문학 분야에서 이제까지 쓰여졌던 것 중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훌륭한 논문입니다 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하니까 거지 같았다가 아니라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됐습니까? 간단하게 3번이죠. 됐죠? 오케이? 됐죠? 이 정도면 뭐 요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보기만 잘 봐라. 오케이? 실수만 하지 마시라 라는 거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82번으로 가세요. 82번. 82번은 도표인데 우리가 도표는 한 문제 정도만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좀 볼게. 자, 첫 문장부터 볼게요. The graph above shows the percentage of people in the U.S. currently following certain news topics and what they desire to read more about in 2019. 요즘에 우리나라도 기사들 진짜 많이 나오잖아. 오케이? 정말로 기자들도 진짜 많은 것 같고 언론사가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각자의 색깔들도 다 다르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위에는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certain topic, 어떠한 토픽을 따라가냐 이런 거. 너희가 신문 우리 집에 신문 본다. 그죠? 아무도 신문 봐요? 집에 신문이 와요? 안 오죠? 그런 문화 자체를 몰라요? 가끔 고기 구울 때 밑에 깔아놓는. 그렇죠. 신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역할이 있죠. 삼겹살을 구울 때 기름 튀는 거를 잡아낼 수 있다. 이 굉장히 기름 흡수 정말 잘 되거든요. 한 가지가 더 있죠. 중요한 용도가. 전 구울 때. 전 구울 때. 명절에. 아니지. 저는 그때 키친타월 깔아야지. 신문지 가면 안 되지. 그래요? 한 가지 용도 더 있죠. 언제요? 기름 흡수 말고 태풍 올 때 창문에 붙이면 그 두 가지의 용도를 제외하고는 요즘 종이 신문을 거의 보지 않잖아요. 다 인터넷으로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너희들로서는 포털 사이트잖아. 포털 사이트에서 뭘 봐요? 어떤 기사를 봐요? 당연히 연애. 그렇죠. 당연히 NCT. 그죠. NCT 보게 되는 거고. 포털 사이트에서 뭐 봐요? 제일 먼저 클릭하는 곳. 그냥 커다랗게 있는.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저 첫면에 나오는. 사이트를 잘 안 들어가는. 그래요? 요즘에 트위터.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다 소식을 접하니까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가장 먼저 클릭하는 게 스포츠. 맞아요. 스포츠를 클릭해서 우리 흥민이가 골을 넣었나? 뭐 이런 거. 이겼어 졌어? 이런 거. 손민이 몇 살인데요? 몰라요. 손민이 이제 29이에요. 되게 33처럼 생겼는데. 33처럼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거니? 여기 33 이렇게 써 있는 거니? 그렇게 생겼어요. 20대예요, 흥민이. 대박. 진짜 대박. 어려 보이지 않아요? 운동하면서 한단 말이야. 너무 개쩐다. 아무튼 그래요? 나 그러면?
사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기사를 좀 접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 보니까 여기 있는 헬스케어, 환경, 교육, 경제 뭐 이런 분야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 자, 한번 가보죠. 이 보니까 또 하나 what they desire to read more about in 2009.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토픽이 있고요. 또 하나는 더 추가적으로 그들이 읽고 싶어하는 거. 어떤 기사를 추가적으로 더 접하고 싶은가. What they desire to read more. 더 알고 싶은 거,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거, 이런 것이 무엇이냐, 그런 분야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옅은 색깔은 current following, 지금 현재, 그리고 more coverage desire, 어떤 기사를 더 읽고 싶은가. 오케이? 그러니까 열자마자 클릭하는 게 뭐냐 이거고, 거기서 관련 기사를 더 찾아보는 건 뭐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케이? 관련 기사라고 보면 되겠죠. 가볼게. 1번. Among the topic above. 위에 나오는 토픽들 중에서 the percentage of people currently following politics and government was the highest at 35%. 여기 보니까 여기 politics and government 여기에 맞죠? politics and government 여기에서 currently following이니까 옅은 색깔 이게 35%로 가장 높다. 맞죠? 괜찮습니다. 오케이. 2번으로 가보죠. Healthcare and the government. environment. However, 그러나 healthcare 여기 healthcare니까 여기 첫 번째 부분, 그리고 the environment 두 번째 환경 분야, 여기는 were the top two topics people desire to read more about. 얘네가 이 까만색을 봐야겠네요. 흐린 더 짙은 색을 보니까 여기도 30, 여기도 30. 탑이 되는 두 가지. 괜찮네요. 맞죠? 3번으로 가보죠. 3번 보니까 in the case of politics and government 여기 정치와 정부 이야기를 봤을 때 얘들 more than 10% 잠깐만 more than 10% of people wish to there was more coverage about it. 10% more 이상이다. 10% 이상이다. 여기 11%죠. 오케이? 여기 바라는 거는 10% 이상. 오케이, 괜찮죠. 됐습니까? 넘어가 볼게요. 4번을 보니까 as for education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why only 13% of people were currently following 14% currently following 14% 맞습니다. 28% people wanted to read more about it 28%가 더 읽고 싶어합니다. 오케이, 맞네요. 괜찮죠? 숫자 요거 어떤 게 desired고 어떤 것이 following이냐 요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4번까지 괜찮습니다. 5번으로 가볼게요. People were currently following more news on the economy. economy라고 하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것은 몇 퍼센트? 28%. 맞죠? 계산해봐야겠네. following more news야. more news. 잘 봐, 얘들아. 그럼 얘가 뭐가 돼? more니까 이렇게 입을 벌리는 거야. 오케이? 비교급이니까 이 앞으로 입을 벌려주세요. 뭐가? 28% 경제라고 하는 분야가 news. 아이고. 여기 28% 얘가 28이야. 오케이? than이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more than이니까 28. then immigration이라고 하면 여기가 뭐가 돼? 24가 되네. 오케이, 맞아요. 맞습니까? 28이 24보다 크잖아요. 그죠? but 그러나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wished there were more coverage the economy에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이 몇 퍼센트예요? 얘가 24죠. 24가 되고요. was lower than the immigration이 19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얘가 더 lower 낮습니다. 낮지 않아요? 아니. 24, 19 얘가 더 낮아요? 아니잖아. 아니 어떤 누가 24가 19보다 낫다고 봐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앞은 맞지만 뒤에가 틀렸다.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됐죠? 봐봐. 이거 정말로 별거 아닌데 되도록이면 이 문제 풀 때 숫자를 적으세요. 오케이? 순간적으로 착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왜냐면 되게 빨리 풀잖아. 되게 빨리빨리 막 가면서 풀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숫자를 쓰시고 more 되니까 여기로 입을 벌리시고 뒤로 입을 벌리시고 이렇게 써보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야지 더 문제 풀기가 쉬워지거든요. 실수 안 하시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숫자를 쓰시라. 그것 하나 때문에 이 문제 푸는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바로 다음으로 갈게요. 예를 좀 볼게요. 그 뒤에 얘 하나만 83번 문제를 좀 같이 볼 건데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고 지문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표현에 대한 거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글 전체를 읽으셔야 돼요. 글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정답을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시간 잠깐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드린 시간이 딱 2분 드렸어요. 오케이? 2분 드리고 답을 써보라고 한 겁니다. 같이 보죠. 근데 잘 안 읽히죠? 무슨 이야기인지 확실하게 잡히거나 그러지 않죠. 조금 어려워요. 나이도가 조금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같이 볼게요. 보자. 러스 한슨 famously said. 이 러스 한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all seeing is seeing as. 사실은 이 말 자체가 해석이 잘 안 될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일단 둘게요. 오케이? 뭐 굳이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으니까 그냥 잠깐 둘게. While Hansen's focus was upon the interaction between scientific theories and their corresponding observations, his dictum clearly applied in everyday context as well. 동사는 지금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니까 접사는 하나 필요하죠. 어디? while. while부터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냐면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겠죠. 됐죠? while은 뜻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뭐한 동안에 이런 것도 있지만 while이 어떤 뜻도 있어요? 반면에 이런 뜻이 있어요. 반면에. 얘는 반면에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이 한슨이라는 사람의 관점은 was upon the interaction.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슨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 있잖아. 그 사람이 주장한 거 all seeing is seeing as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 과학 이론과 their corresponding observation, 그 관련되어져 있는 관찰, 이 둘 사이의 관계예요.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야. 그런데 반면에니까 그렇긴 하지만 his dictum clearly applied in everyday context as well. 그러니까 얘가 이 과학 이론과 관찰에 관련된 것이지만 얘가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일상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꼭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본다 어쩐다 이런 것은. 좀 더 가보죠. As it noted,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seeing a bird. 잠깐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seeing a bird in the sky.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보다 이건 예시다. 예시라고 생각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all seeing 이런 나잖아. all 이 모든 것 이건 뭐다? 얘는 전체가 되죠. 얘가 전체가 되고요. seeing the bird 새를 보는 거잖아. 뭐야? 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일종의 뭐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죠. 됐죠? 예를 들어서 seeing a bird in the sky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본다라는 것은 involves seeing that it will not certainly do vertical snap rolls. 이렇게요. 아마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할 거예요. vertical snap rolls 뭐 이런 게 좀 애매할 텐데 여기 나오죠. 급격한 회전 이런 거 있잖아. 그 비행기 같은 게 이렇게 쭉 날아가다가 훅 올라가기도 하고요. 날아가다가 훅 아래 내려가기도 하고요. 급선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가 새를 본다. 자, 적어볼게요. 하늘에 새를 본다. 하늘에 새를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급선회 라는 것을 한다 안 한다? 급선회를 하지 않는다 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얘가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이진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오케이? 뒤에 To see an object in the sky as a bird is to see the object knowingly. To see it as potentially flapping its wings, but not as potentially maneuvering like a fighter plane. 자, 다시 하늘의 새를 본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To see an object.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뭐로써? As a bird. 새로 바라본다는 거. 저거 새다. 라고 하는 평가를 내린다는 것. 즉 하늘의 새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거다? To see the object, 그 물체를 뭐로? knowingly. 아는 대로 본다는 거예요. 아는 대로 본다. 즉 다시 말해서 하늘의 새를 본다 라는 행위는 knowingly, 내가 알고 있는 채로 본다는 거예요. knowingly. 오케이? 아는 채로 본다는 거야. not,
다시 to see it as potentially flapping its wings. 뭐 다시 말해서 저 하늘을 날아가는 저 어떤 물체가 퍼덕 날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을 보일 거다라는 거예요. not 뭐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애가 갑자기 확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날아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좀 더. His point. 그 관점은요, is completely general. 그 관점은 완전히 일반적이에요. 일반화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We do not see parts of color, vague figures, outlines, surfaces, and edges. 우리는 색깔과 어떤 색깔의 vague features, 애매한 어떤 형상, 외곽선, 표면, edge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봐봐.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은 수능에 나온 지문은 항상 이런 식이라니까 너 그거 아니야. 이거야. 그거 틀렸어. 이게 맞아. 항상 이런 식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그런 애매한 걸 보는 게 아니야.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what we do see. 우리가 진짜로 보는 것은 is a world. definite object. 한정되어 있는 물체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definite이란 표현 나오잖아. definite이란 표현은 뭐랑 같다? 어디에서 오는 거야? define에서 오는 거잖아. define이 뭐니까? 정의를 내리는 거죠. 정의 내려진 사물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행위는 논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다. 추가적으로 어떤 거? 한정된 세상을 본다. 오케이? 조금만 더. Presumably, visual sensation. 잠깐, visual sensation이 무슨 뜻이야? 시각적인 자극이잖아. 시각적인 감각이잖아. 시각을 말하는 거잖아. 본다. 즉, 여기서의 visual sensation이라는 단어를 너희가 본다라고 표현해야 된다고요. 본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consists of,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The aforementioned. 잠깐만, aforementioned. 오케이? 이전에 언급되어진 patches, color, big figures, figures, and so on. 오케이? But 그러나 시각적인 자극은 그냥 앞서 언급되어진 그런 색깔과 모양과 이런 것들을 의미한단 말이야. But 그러나 seeing 시각적 자극이 아니라 내가 보는 거 있잖아.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 말고 내가 본다라는 행위는 그러니까 본다가 여긴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필자는 본다와 보인다를 구분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선 보인다지. 비주얼 센스 자극이니까. 내가 눈 감다 뜨면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 but 그러나 seeing 본다라는 행위는 그 visual experience 시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본다라는 행위는 does not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단순히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고. seeing 이 나오죠. 봐봐. 이런 거잖아. 본다는 건 그게 아니야. 그거 아니다. 이거야. 오케이? 본다라는 행위는 consists of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Observe the world as peopled by object. 굉장히 특이한 표현 나왔죠. 세상을 관찰하는 것을 구성한대잖아. 근데 as peopled by object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가 이상해? 여기가 굉장히 이상하죠. peopled. 이게 되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아지나. 이게 peop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진이가 뭘로 알고 있어? 사람들. 명사로 알고 있잖아. 그럼 다시 질문할게. 아미나, 어떤 단어 뒤에다가 내가 ing를 붙였어. 응? 얘 품사가 뭐예요? 동사겠지. 동사 뒤에다가 ing 붙이잖아. 그럼 여명아, 이 뒤에다가 내가 d 또는 ed를 붙였어. 얘 품사가 뭘까요? 동사야. 동사 뒤에다가만 d나 ed를 붙일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people은 아진이가 말한 것처럼 people은 명사인데 그 명사에다가 ed를 붙였어. 젠장. 그럼 people이 뭐란 뜻이야? 동사란 뜻이죠. people이 동사인 거예요. 그럼 뜻이 뭐야? 사람들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봐봐. 지금 여명이가 굉장히 잘한 거라고. 왜냐하면 이런 식이라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올 수 있다고요. 물론 내가 모르는 단어가 없는 게 제일 좋지. 근데 모르는 단어 나올 수 있잖아.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모르는 단어니까 이 문제는 버려? 이럴 겁니까? 아니잖아.
모르는 단어지만 어떻게든 연결시켜봐야 될 거 아니야.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알고 있기에 people은 명사인데 ed 붙였어? 그럼 이걸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일까? 사람들, 그러니까 많다는 거네. 많다는 거니까 채워졌다는 거네. 분비는 많다는 뜻이네. 그런 식으로 추론해 가는 거라고요. 그냥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물론 people이란 단어를 혹시라도 너희 중에서 난 이거 사전 찾아서 다 외워놨는데 이런 사람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럴 수 있으면 좋겠죠.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추론하라고. 괜찮으니까. 됐죠? 그럼 뭐야? 사물에 의해서 채워져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케이? 즉 다시 본다라는 행위는 사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는 거잖아. 오케이? 그 사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는데 그 사물?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그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are interpretations of our sensory experience. 우리의 시각적 경험. 우리의 시각적인 경험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봐봐.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대로 보게 된다. 또 하나, 한정되어 있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경험한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럼 본다는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만약에 너희가 하늘을 바라봤어. 그러니까 까만 점 하나가 막 지나가. 까만 점이 지나가는데 걔가 막 이렇게 가. 이걸 보면서 와, 새가 날아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런 움직임을 본 적 있어요? 하늘에서?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나 UFO를 봤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몰라.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unidentified flying object가 되는 거잖아. 이게 미확인 비행 물체가 된다고요. 근데 어떤 걸 봤는데 저 멀리 이게 점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펄럭펄럭 여기 이렇게 V자 라인으로 얘네 몇 마리가 이렇게 날아가. 우리 뭐라 생각할까? 저 기러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 기러기는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V자 모양으로 날아간다는 걸 들었어. 너희가 봤어. 사진으로 봤고 알고 있어. 그러니 이걸 새로 바라본다고. 그럼 바라본다, 내가 본다라는 행위는 진짜로 시각적인 반응을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그 시각적인 반응에 대한 해석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해석해내는 거라고. 그게 본다야.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서 seeing, all seeing, 모든 본다라는 것은 is seeing as 뭐뭐로써 보는 거죠. 즉 뭐가 있어야 돼? 맥락과 사전 지식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본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얘 보니까 아까 있었는데 없어졌네. 이 칠판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 얘 무슨 색이에요? 연두색. 근데 같은 초록색 계열 아니에요? 비슷하잖아. 그죠? 질문해볼까요? 우리 교재 이거 무슨 색이에요? 코랄. 봐봐, 이렇게 된다고요. 만약에 미술, 나 같은 애들은 사실 내가 이거 주문하면서는 그냥 좀 짙은 분홍색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 책이 온 거거든. 이해돼요? 내가 알고 있는 색깔에 대한 표현은 분홍색, 빨간색, 짙은 분홍색? 이 색깔에서 몰라. 애들이 막 코랄색이라고 그러고 코랄이 뭐야? 라고 했는데 코랄은 산호초?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무슨 색이야? 라고 하면 너희들과 또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한테 이거 칠판 무슨 색이야? 라고 하면 다른 얘기 할 거라고요. 이건 무슨 색이야? 다른 얘기 할 거라고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다르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럼 본다라는 행위는 시각적인 반응을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시각적인 반응을 받아들여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연동시켜서 이해하고 해석해내고 번역해내는 것이 본다라는 행위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모든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써 보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knowingly 알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서 본다. 그게 본다예요. 됐습니까? 그럼 1번 봐봐. 보기 1번 보니까 our identity, 우리의 정체성, 지금 우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2번 image, 이거 오타예요. 붙여서 주세요. 오타야. image are rich sources of our understanding of the world. 굉장히 매력적이죠. 굉장히 매력적이지. 2번 어때요? 이미지는 본다, 세상에 대한 관련되는 것 같죠? 가장 매력적인데 가장 먼저 지워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봐봐.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지식으로
나한테 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얘는 이미지는 세상에 대한 이해에 대한 풍부한 원천입니다. 이미지를 보면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이미지로 보이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방향이 반대예요. 이해되시죠? 이미지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이미지로 보이는 것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라고요. 반대 방향이죠. 됐어요? 그래서 2번이 아니에요. 3번 seeing object, 어떤 물체를 as they are, 여기까지 읽고 틀렸어요. 왜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그게 새가 그러면 이거 봤을 때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그냥 봤을 때 우와 새다처럼 보였어야지 얘가. 이해됩니까? 있는 그대로 봤으면 그러니까 시각적인 자극으로 보게 되는 거라고요. 있는 그대로 보면. 이해됩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본다는 것은 is essential to our perception. 우리 인식에, 우리의 지각의 필수적입니다. 아니라고요. 해석해내는 거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4번. Our interpretation of the world enriches our imagination. 우리 세상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죠? 5번 보니까 the object we see, 우리가 보는 사물은 are cognitively reconstructed, 재구성되어집니다. with our knowledge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지식으로 재구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됐어요? 이게 이미지인 줄 알게 된다고요. 됐어요? 정답이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죠. 그죠? 조금 어렵죠? 근데 요 정도 지문이 딱 요 정도 느낌, 요런 느낌의 지문 있잖아. 요런 느낌의 지문이 고3에서 나오는 지문 중에서 최상위권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지문들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요 정도 지문 수준까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단어도 사실은 딕텀이나 이런 단어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딱 요 정도 느낌의 단어,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면 잘 봐라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 했었잖아. 고등학교 3학년 때 재수생처럼 공부한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처럼 공부하면 된다. 재수생 진짜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대학 한 번에 간다 그랬잖아. 그럼 너희가 어디 있냐면 너희가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서 있단 말이야. 그럼 이미 고3 같은 마인드와 고3 같은 실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지문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건 당연히 어렵죠. 어려워요. 나도 그냥 대충대충 읽고는 잘 몰라.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고. 나도 읽어보고 이렇게 설명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잖아.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 조금 깊게 읽으셔야 되고 이 정도의 난이도의 지문들을 아이씨 너무 어렵다. 이건 내 거 아닌 거 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되면 일정 수준의 지문들을 읽어야만 해. 나는 아직이니까 단계적으로 천천히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삼수, 자수, 장수 할 거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지문을 읽으시라. 어렵다. 읽어보셔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이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의 지문들이 있을 거예요. 난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 지문을 10번 읽으세요. 이해될 때까지. 그게 일주일이 돼도 괜찮고요. 한 달은 너무 길다. 일주일 내내 그 지문 하나만 가지고 계속 읽어보셔도 돼요. 매번 말하잖아. 내가 읽을 수 있는 지문을 10번 읽는 것보다 10개 읽는 것보다 진짜 모르겠는 지문을 10번 읽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하고 진짜 그 지문을 이해했을 때 정말 많이 늘어요. 그런 지문을 많이 읽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뒤에. 요거는 방금 전에 너무 힘든 지문이었잖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조금 쉬운 거 넣었어요. 요거 조금 쉬워. 조금 쉬운데 잠깐만 요거 하나 이 지문 읽기 전에 시간 드릴게요. 잠깐만 보세요. 요거 읽기 전에 내가 한 가지만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요거 한 가지만 미리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Inside the Park Home Run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Inside the Park Home Run. 혹시 설마 알아요? 뭔지? 뭘? 모르는 거야. 먹는 거고. 안타. 안타를 히트라 그래요. 히트랑 히트. 세븐틴. 맞아. 세븐틴? 세븐틴 뭐야? 히트랑 노래가 있어요. 아, 그래? 히트. 야구를 본 적은 있어요? 아무도 없군요.
야구 아니요 그냥 TV에서 야구에서 홈런을 치면 이 선수가 다 돌고 와야 돼요. 다 찍고는 와야 돼. 어떻게 와요? 그죠? 천천히 다 하고 들어와요. 이렇게 천천히. 인사이드 파크 홈런이 뭐냐면 얘가 안타를 삥 쳤어요. 안타를 뚱 쳤는데 여기 있는 수비수 애가 걸음이 더럽게 느려. 공이 막 여기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얘가 더럽게 느리게 떼굴떼굴 가고 있어. 그럼 이 선수는 얘가 공을 잡기 전에 이 공이 나보다 여기 먼저 도착하기 전에 먼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루 찍고 죽도록 달려서 2루까지 막 뛰어요. 오케이?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얘가 공을 잡아서 공을 픽 던졌어. 근데 공이 이상한 데로 날아갔네? 그럼 얘가 다시 3루까지 갈 수 있어요. 미친 듯이 3루까지 뛰었어. 근데 공을 또 던져, 얘를 잡으려고 또 공을 확 던져, 공이 또 이상한 데로 날아갔네? 그럼 얘가 뭐 할 수 있어요? 홈까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사이드 파크 홈런이에요. 오케이? 이게 인사이드 파크 홈런이야. 근데 홈런이 구장 밖으로 훅 나가버리면 천천히 와도 되죠. 오케이? 뭐 나를 잡으러 올 공이 없잖아. 구장 밖에 뛰어나가서 주워 오시던지.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천천히 돌아와도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우당탕탕 난리 버거지 치면서 막 미친 듯이 달려와야 돼요. 패트는 두고 가죠. 이렇게요? 던지죠. 아니 치고 패트 놓고 가야죠. 패트 들고 뛰어? 불편하지 않을까요? 어깨 메고 갈까요? 그냥 배트 버리고 가죠. 오케이? 요거예요. 요게 인사이드 파크 홈런이에요. 그죠? 야, 이렇게 길게 할 설명이 아닌데. 자, 읽어보세요. 답 쓰셔야 됩니다, 이제. 스트라이브가 굶주리다예요. 아니요. 분투하다. 분투하다. 노력하다. 답 쓰셔야 됩니다, 이제. 자, 그리고 읽어보세요. 아까보단 좀 읽히시죠? 오케이? 요 정도 질문 좀 읽히죠? 한번 가볼게요. Not every home run swing is perfect. 모든 홈런 스윙이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And not every home run clears the fence. 모든 홈런 공이 전부 다 담장을 넘어가는 것도 아니죠. Inside park home run happens. Inside park home run이라고 하는 것은요, happens when. 항상 독해를 할 때 when은 조건으로 읽으시라고 그랬죠. 조건으로. 이런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그 발생 조건이야. Inside park home run 발생 조건은 a batter, 타자, 배트를 들고 있던 애가 hit one, 공을 쳤어요. far enough into outfield. 아까 말했죠. 외야로 날아갈 정도로 쳤어요. That he can get all the way around the bases before the fielders get the ball back home. 그 fielders, 그 야수들이, 그 수비하는 선수들이 get the ball back home. 그 공을 다시 홈으로 가져오기 전까지 모든 베이스를 다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 인사이드 파크 홈런이 발생하는 겁니다. The effect on the score. 근데 그 점수에 대한 영향은요, it's the same. 똑같아요. As when the ball leaves the park. 아니 그 공이 웃긴 거는 그 공이 구장을 떠나버린, 아예 밖으로 나가버린 그것과 점수는 똑같아요. 뭐 여기서 뛰어서 1점이건 밖으로 내보내서 1점이건. 오케이? 자, 무슨 말이야? 밖으로 내보내서 천천히 돌아왔을 때 1점이건 죽도록 뛰어서 돌아오건 똑같이 1점이라고요. 오케이? But 그러나 the hitter has no time to smoothly cruise home or take in the moment. 여기 5월이 나오잖아. 우리 항상 and나 5월이나 but이 나오면 뒤에 게 동그라미 2번이다 이렇게 했고요. 얘랑 똑같은 녀석이 동그라미 1번이다 이렇게 했죠. 그럼 얘는요, 하지만 똑같이 1점이긴 한데 hitter, 그 안타를 친 애가 has no time to smoothly cruise. 천천히 cruise. 오케이? 우리 놀러 다니듯 크루즈, 이렇게 유람선 같은 거 유람을 하듯 쭉 여행하듯 부드럽게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그 순간을 포착할 시간은 없습니다. 뭐 세레모니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럴 시간 없어요. He has to streak around the bases, running as fast as he can to beat the throw. 문장 끝났습니다. 여기서 문장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ing 나오면 우리 이런 거 뭐라 부르기로 했어요? 문장 끝났는데 ing야? 우리 이런 거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분사 구문이 이렇게 뒤쪽에 나오면 그냥 뭐뭐 하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냥 보니까 he has to streak. 그 미친 듯이 달려야 됩니다. 잽싸게 움직여야 돼. Around the bases. 그 베이스를 미친 듯이 잽싸게 막 돌아야 돼. 뭐 하면서?
running as fast as he can to beat the throw. beat the throw. 그 throw를 극복해내는 거야. 그 공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수비수들이 공을 던질 거 아니야. 그죠? 공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달려야 됩니다. 그죠? You don't reach every milestone in your life exactly the way you planned. 잠깐만, 여기까지 읽고 나서 나는 글이 여기까지 한번 끊어야 돼요. 글을 한번 끊어주셔야죠. 왠지 한 번에 아시겠죠? 이 앞은 뭐야? 야구에 대한 얘기였죠. 인사이드 파크 홈런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여기서 뭐 갑자기 당신의 인생에서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인사이드 파크 홈런과 당신의 삶에서의 경험을 등치시켜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끊으셨어야 돼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the way you planned. 여기 the way, how 생략되어 있는 거죠. 당신이 계획한 바로 그런 방식대로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모든 마일스톤, 지표석에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뜻한 대로 되지 않아요. 잠깐, 나는 이 문장, 당신은 당신이 의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지표석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는 뭐가 떠올랐냐면 모든 홈런이 전부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오케이? 요 말이 떠올랐어요. 이해됩니까? 이 말이 뭐야? 당신이 인사이드 파크 홈런을 칠 때도 있죠. 이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뒤에 좀 더. Sometimes, 때때로는요, the guidance and advice you get isn't perfect. 여기 이렇게 명사, 동사 두 개죠.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명사, 동사. 명사, 동사는 이렇게 묶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 대. 그래서 당신이 얻어내는 그 가이던스와 그 충고가 is not perfect. 완벽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The people along the way. 그 길에 있는, 당신 그 여정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haven't been loving and selfless. 당신이 그 여정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랑이 넘치거나 전부 다 selfless. self가 없다? 무슨 말이야? 자기 없이 너를 돕는다 이런 거죠. 오케이? selfish가 아니라, 오케이? 다 너를 돕기 위해서 너한테 우호적인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야구 하는데 저쪽 수비가 쟤 나왔다 야. 좀 봐줘. 공 놓쳐주지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쪽에서도 아웃 카운트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할 거라고요. 너희들한테 호의적이지 아닌 거예요.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이 그 여정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랑이 넘치거나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The swing doesn't come together the way it should. 당신이 했던 그 스윙이 의도하지 않은, 그래야만 하는 방식으로 합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멋진 스윙을 한 것이 아니라 되게 거지 같은 스윙을 할 수도 있죠. 뜻한 바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You're not able to clear the fence and smoothly cruise home. 당신이 멋지게 홈런을 치고 세레머니 하면서 천천히 홈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To get where you want to go.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you may have to, 잠깐만, you may have to,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케이? You may have to. 당신이 you may have to run much harder. 훨씬 더 열심히 달려야 할 수도 있어요. 문장 끝났습니다. ing 분사구문이죠. Making your own path and teaching yourself. 때로는 making your own path. 당신이 당신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내야 될 때도 있고요.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독학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Teaching yourself. 스스로를 가르칠 때도 있다는 거죠. But 그러나 when you hit your inside park home run, 당신이 inside park home run 쳤을 때 you can be very proud. 당신이 굉장히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자부심이 넘칠 수 있죠. That you overcame the hardship on your way and scored despite them. 이렇게요. 여기 동사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죠. 접속 몇 개? 세 개 필요합니다. 여기 whe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때. 그리고 여기 end. 됐어요? 당신은 자랑스러울 겁니다. 뭐가요? 당신이 그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냈고요. And scored despite them. 그것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했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인사이드 파크 홈런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거야? 고난, 역경, 예측 불가. 라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뭘 한 거예요? 성취라는 걸 한 거죠. 근데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예측 불가에서 성취를 이뤄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이게 노력인 거죠. 최선인 거죠. 노력과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 성취라는 것을 이룰 수 있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보기를 찾으시면 되죠. 그 보기가 어디 있어요? strive란 단어가 분투하다, 노력하다 이 뜻이에요. You strive to achieve your goal, even in difficult condition.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목표를 이뤄내려 분투한다. 그게 인사이드 파크 홈런이죠. 오케이? 아까 호연이가 물어봤던 outshine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의 경쟁자보다 더 밝게 빛나게 됩니다. By being 참을성, 인내라는 것을 가지고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근데 지금 보면은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됐죠? 정답은 4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합시다. 이 교재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다 끝내오는 걸로. 오케이? 몇 문제 없어요. 제가 되게 많이 풀어가지고 몇 문제 없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마무리를 해오는 걸로 합시다. 되셨죠? 질문? 여기까지.